2024학년도 2학기 2차 이제 마지막 지필평가 통사 기본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전쟁, 테러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그다음 종교와 사상, 언어, 예술 등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네, 갈퉁의 의견이 되겠네요. 기억, 소극적 평화의 실현은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보장하지 않고요. 적극적 평화는 경제적 착취와 빈곤과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지향하겠네요. 정답은 3번.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 없이 기억의 달성만으로도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네, 평화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여기는 유럽에 위치한 영국이 되겠네요. 영국이고 여기는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밑에가 나이지리아였네요. 우선 가를 보면 가는 총 인구가 많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 나는 0에서 14세 인구가 많네요. 그러면 여기가 영국, 여기가 니제르가 되겠습니다. 글씨를 좀 얇게 할까요? 영국은 니제르보다 중위연령이 높겠네요. 높다. 그 다음 영국은 니제르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구 밀도는 인구 전체 면적분의 인구가 되겠고요. 면적은 니제르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인구가 더 적죠. 그러니까 니제르는 영국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이것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문항을 해결하면 됩니다. 나는 출산 장려보다는 출산 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크고요. 가는 유럽,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성장 중심 개발을 추진했고 이것 때문에 수도권은 크게 성장하였지만 비수도권은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혁신 도시를 지정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혁신 도시와 관련된 거는 공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에 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내연기관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 보급의 확산으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대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서남아시아의 수출량 비율이 높네요. 가는 수송용 비율이 높은 석유의 특징, 고생대가 아니라 신생대 3기층이었죠. 신생대 지층. 그 다음에 재생이 가능하지 않고요. 재생 불가. 세계에서 중국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석탄. 그리고 화석 에너지 중 대기오염 물질량이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은 천연가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석유의 특징을 묻는 문항입니다.
5번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가국가는 부추 모양의 유럽에 위치한 이탈리아이고요. 이탈리아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집트가 되겠네요. 그죠? 이집트고 상대적으로 0에서 14세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아니겠네요. 방추형 인구 구조일 가능성이 크고요. 2번 나는 노년 부양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나는 노년 부양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노년 인구,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인구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이탈리아가 이집트보다 낮을 거고요. 중위 연령은 이집트가 더 낮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인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6번 가겠습니다. 유럽의 통합 움직임이 있는 반면 개별 국가에서는 분리주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벨기에의 언어 갈등에 관한 것이네요. A는 영국, B가 벨기에, C는 폴란드, 다음 E는 이탈리아, D는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그래서 벨기에를 보면 벨기에 위쪽에 있는 요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네덜란드고 이 아래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북쪽 지역에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주민이 많고 벨기에 남부 지역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이번에 수능 문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6번. 그 다음 7번. 다음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고른 것은 볼게요. 우선 가 지역이 어디냐면 가 지역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기는 세종시가 되겠네요. 여기가 세종이죠. 땅콩 모양의 세종. 요 밑에가 대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촌락적 성격이 제일 강한 도 중에 하나인 전남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인 특징이니까 나는 중위 연령이 높을 거고요. 중위 연령이 높고 노년 부양비 높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 위 아래 중에 위에 있는 것 A, B, C 중에 답이 될 거고요. 노년 부양비 높음이니까 앞, 뒤를 보는 거예요. 높음은 앞, 낮음은 뒤. 그래서 A랑 B 중에 답이 될 거고 그 중에 합계 출산이 낮은 건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입니다. 정답은 A,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푸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할 양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새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 비율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에너지로 옳은 것은 전남, 전북, 충남, 대체로 남부 지역의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활발한 가는 태양광이겠고요. 태양광. 그 다음 경북, 강원, 제주 중에 제주가 큰 힌트가 되네요. 제주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풍력. 제주는 삼다도였습니다. 그 삼다도에서 그 삼다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었죠. 풍력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강원, 충북, 경기, 강원도에는 춘천에 북한강 유역에 댐이 많았고요. 충북은 남한강 유역에 충주 지역에 댐이 있었고 경기도 두물머리,
양평 근처에 팔당댐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수력을 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어디서 많이 생산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네, 9번 가겠습니다. 9번. 그림은 시기별 우리나라 인구 정책 포스터이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가에서 나로 인구 시기가 달라지겠네요. 기억.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총 인구가 많다. 요때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사실이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시기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기대 수명이 짧다.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기대 수명이 짧겠네요. 더 이전이니까. 디귿.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요거는 아니었겠네요. 그죠? 아이를 너무 조금 낳아서 문제가 된 거니까.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9월 전국연합 세계지리 문항입니다. 그래프는 두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나타낼 때 A, B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우선 어떤 나라인지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봤더니 가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50%가 정도 되네요. 심지어 청장년층보다 많아요. 여기는 저개발국이나 또는 개발도상국일 확률이 높고요. 가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개발국에 높게 들어가는 수치가 A가 되겠고요. A는 저개발국의 높은 수치. 그 다음에 B는 선진국에서 높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볼게요. 총부양비는 저개발국이냐 선진국이냐를 가지고 알 수는 없었고, 얘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에 반비례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장년 인구 비율이 한 45, 46, 47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총부양비는 가가 높겠네요. 그러니까 A에는 총부양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밀도를 보면 면적분의 인구가 인구밀도니까 나가 더 인구밀도가 높네요. 얘는 틀렸고, 중위연령도 선진국이 높겠네요. 틀렸고, 학교 출산율은 여기가 높겠네요. 그죠? A가 높고, 그러면 1, 2, 5번 중에 답이 될 거고요. 선진국이 중위연령이 높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학교 출산율은 저개발국이 높고요. 총부양비도 아까 가국이 더 높았네요. 정답은 1번. 재밌는 문제네요. 11번. 가나에 해당하는 인구 이주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 같진 않은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케냐 등의 노동자들이 카타르로 이주했다. 이거는 돈 벌려 간 거니까 정치적인 요인이 될 거고, 강제적은 아니네요. 자발적이니까 가는 기억. 탈레반과 오랜 내전 끝에 수도 카불이 정복되자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의 난민촌으로 이주하였다. 요거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강제적 이주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나중에 혹시 연을 쫓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슬픈 역사가 잘 나오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번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2번 그래프는 주요 화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가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생산 비율이 75.8%가 됩니다. 석탄 생산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인도도 생산량이 많았고,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호주도 석탄의 생산량이 많았죠. 그럼 가는 석탄이 아닐까? 그리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서남아시아의 생산량이 많고 다도 서남아시아의 생산량이 많네요.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생산량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로 보면 캐나다에서도 생산량이 많고요. 그래서 나는 서남아시아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럽 및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많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다는 석유가 되겠네요. 서남아시아에서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석유인 거 찾을 수 있겠죠? 1번 석탄은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한 게 아니고요. 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이고요. 얘도 틀렸네. 그 다음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것도 석탄이 틀렸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다는 나보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순위는 양은 석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였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 시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이네요. 순서는 똑같네.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화석 에너지 간의 비교 문항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우선 여기는 경기네요. 경기에는 가가 엄청 많네. 다른 데보다 경기도에서 많은 가는 뭘까요? 네,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가는 천연가스.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지? 가는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나 가정용 또는 가정용 난방 에너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경기도에서의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나는 여기는 충남이네요. 충남이고 충남에서 많이 쓰는 거는 석탄 원자력 중에 석탄이 되겠네요. 나는 석탄. 충남에 당진 제철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력발전소도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원자력의 위치를 알면 문제 풀기가 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력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빵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있는 데가 울산,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부산, 그 다음에 여기 울진과 경주가 있는 경북, 그 다음에 영광에 있는 전남, 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천연가스는 제철공업과 발전용 연료로 이용된다. 물론 발전용 연료로도 이용되지만 제철공업과 발전용 연료로 이용되는 건 석탄이었습니다. 그 다음 냉동액화 기술은 천연가스였고요. 천연가스. 다가 원자력은 고생대 평안노충군까지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냥 고생대 지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탄이 주로 고생대 평안노충군에 매장되어 있어요. 이건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만 알면 되고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가는 나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었고요. 석탄은 원자력보다 발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원 발전량이 가장 많은 자원은 석탄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14번 다음 자료의 가다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밀물 시 발생하는 수위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가는 조력 발전입니다. 조차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나는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니까 풍력. 다는 태양 전지를 이용하니까 태양광. 조력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전소의 입지에 불리하겠네요. 그죠? 조차가 커야 되니까 조차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 조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서해안에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다 태양광은 주간보다 야간 발전량이 많다. 이거 좀 심했다. 그지? 밤에는 야간 발전량이 적겠죠.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조력은 다 태양광 다가 태양광이죠. 태양광보다 전국 총 발전량이 적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발전량이 제일 많은 게 태양광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요. 풍력은 조력보다 전력 생산치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큽니다. 맞네요. 그죠? 요는 기상 조건,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거고, 조력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는 나보다, 태양광은 풍력보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작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요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그 소음 피해가 주변에 발생한다고 하네요. 풍력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5번 가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물결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여기가 어디냐? 여기 독일이네요.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조금 넓은 나라가 여기가 아랍에미리트예요. 선생님 UAE라고 쓸게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고 여기가 카타르예요. 갑툭튀. 여기 갑자기 폭 튀어나와 있는 여기 코딱지라고 하면 되죠. 요렇게 여기 좀 작게 여기 표시된 데가 카타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고 여기는 여기가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고 여기가 수단입니다. 여기가 남수단. 여기는 세마 아이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한번 볼게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여기는 독일이겠네요. 여기 독일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가는 독일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 나는 봤더니 노년층 인구 비율 둘 다 적은데 나는 성비가 남자가 엄청 많아요. 남성의 성비가 많으니까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청장년층 인구 노동자들이 유입된 거죠. 그 다음 다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차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거의 48% 정도 되네요. 그죠? 차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피라미드형보다는 방추형 인구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2번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다. 성비는 여성 인구 100명당 이거 글씨 와 이라노 100명당 남성 수고요. 남성 인구가 되겠고요. 성비가 높으면 남성 인구 비율이 높은 건데 보면 독일은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한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성비가 더 높네요. 여기는 성비가 낮다. 남성 인구 비율이 많으니까.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선생님 노년층도 나왔고 유소년층도 나왔는데 청장년층 어떻게 알아요? 100에서 노년층이랑 유소년층 인구를 빼면 청장년층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다는 유소년 인구가 거의 비슷해. 근데 다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 그러면 요만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아랍에미리트가 더 높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100에서 여기다 위에다 적을까? 100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빼면
요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됩니다. 조금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된 친구들은 요거 계산하지 않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비슷하고 여기가 유소년층 비율이 높으니까 여기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겠네 라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계산해 보면 돼요. 정답은 3번. 4번, 다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다가 어디였냐면 차드였고, 면적은 조금 비슷한데 인구가 여기 훨씬 많네요. 훨씬 많으니까 독일이 인구 밀도가 더 높겠네요. 틀렸고, 가는 유럽, 다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넘어갈게요. 16번. 그래프는 화석 에너지의 국가별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있고 러시아, 이란, 카타르. 왜 이럴까? 이란, 러시아, 카타르가 많은 가는 천연가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석유가 되려면 아마 사우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우디. 다음 나는 중국이 생산량이 엄청 많고 소비량도 엄청 많고 인도네시아 생산 많이 하고 인도. 이거는 순위가 바뀌었네요. 선생님 나눠준 거랑. 근데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있고 인도 있고 호주 있네. 요거는 석탄.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정답은 1번. 쉽네요. 석탄은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아니고요.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대기오염 물질량, 배출량 적고요. 그 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탄이 더 높았습니다. 정답은 1번. 요 선지로 나오는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 석탄인지 석유인지 천연가스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문제 갑니다. 두 문제. 어이구, 이건 뭐고. 새 발전 설비 분포. 와, 설비 분포가 나왔네요. 재밌네. 어떤 발전 설비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봤더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 이거 뭔지 알겠다. 그죠? 이게 경북 울진에 있는 발전소. 여기는 경주일 거고, 여기 뭐 울산이 겹쳤나? 울산도 있고, 울산, 그 다음에 여기 부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남 영광,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이거 남쪽 수도권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만 있네. 그죠? 얘는 원자력이 될 거고요. 나는 봤더니 여기 있고 여기에 있고 강원 지역이랑 그 다음에 경기도, 충북, 경상북도 요쪽에 주로 많네요.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흘러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지역, 낙동강이 흘러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얘는 수력이 될 거고요. 와, 여기는 엄청 여기 많네. 이거는 화력이에요. 화력. 선생님이 충남 화력 기억하라고 했죠? 충남에 화력 발전소가 엄청 많고, 진짜 인천이랑 이쪽에도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화력 발전소 많고요. 자, 여기는 충남에 화력 발전소 많구나. 이거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는 원자력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 이건 수력에 대한 설명이네요. 수력. 그 다음 수력은 대부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물을 수입에 의존하진 않죠. 틀렸고, 가는 나보다 원자력은 수력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늦습니다. 원자력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수력은 화력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겠죠. 수력이니까. 그 다음 화력은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화력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용한 발전량, 그 다음에 석유를 이용한 발전량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하나만 해도 원자력보다 많은데 당연히 화력이 더 비율이 높겠죠. 정답은 5번.
18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수능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배운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수능에 나와요. 근데 세마는 수능에 준해서 네, 지필평가가 나오니까 세지역, 세마. 네, 세지역 인구 특성을, 아니, 뭔 소리니? 미안, 마지막 문제라.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다 지역은 세종, 인천, 전남 중 하나래요. 세종, 인천, 전남 중에 가장 젊은 도시가 있어요. 가장 어리고 젊은 도시가 세종이었죠. 여기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19.0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제일 많고 인구 증가율도 높네요. 나는 세종이 될 거고요. 인천이랑 전남 중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데는 아무래도 전남이 되겠죠. 시골적 성격이 촌락적 성격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가 63.9%가 됩니다. 23.9% 5명 중에 1명보다 더 많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남, 여기는 인천. 볼게요. 가는 인천, 다는 세종이다. 틀렸네요. 나가 세종이고.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다. 인천이랑 세종 중에 어디가 총 인구가 많을까요? 인천이 총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시중에서니까 서울이고, 그 다음이 부산, 그 다음이 인천입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긴 한데 광역시가 아니에요. 인구 100만이 넘지 않습니다. 화성보다도 인구는 적어요. 얘는 많다. 맞네. 많다. 정답이 되겠고요. 나는 다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나는 다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겠네요. 우리나라 시도 중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데는 나입니다. 7분의 2. 그 다음에 6.5분의 1. 뭐가 더 클까? 여러분들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여기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리을 다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전남은 인천보다 중위 연령이 더 높겠네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기본 문제라서 좀 더 급하게 풀어봤고요. 기본 문제 익힌 후에 심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네, 심화 문제 이제 그냥 해설 강의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